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이역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돼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저자의 책은 예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역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그 책의 저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마 김세희 작가님이 리뷰에서 더욱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이 전작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저자의 스토리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번 책도 읽어보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빚이 너무 많아서 신용도 좋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몇 년 동안 이제 카드를 절대로 안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을 사고 싶었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싶었지만 융자가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집을 못 살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지점장에게 상담을 하게 됐대요. 제가 혹시 주택 융자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심사 결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년도에 집을 사겠다라고 적어놨대요. 근데 그때가 이제 신용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그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제 일상이다. 네, 기적이 일상인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리뷰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어. 여행을 가고 싶어.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래요. 돈은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나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 여행을 갈 거야. 이런 문장들을 종이에다가 잘 써서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믿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하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써서 붙이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버릇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온 목적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어서 행동하면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힌트를 얻어 행동하면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는 주문이 실현된 미래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저축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실현된 미래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내가 맘대로 되지 않아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대요. 고생을 하고 노력한 인간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우주에게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을 하든 하지 않든 행동을 하면 소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소원을 간단히 이루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 고생해서 이루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의 주문이다. 저는요,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돈을 번다 라고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밤 12시까지 라이브 방송하는 게 고생스럽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이라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내일은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거제도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한밤중이 되겠죠. 저는 즐거워요. 근데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적은 시간만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고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라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이것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1년씩 역행하면서 그 해에 발생한 멋진 일들을 적는다.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1년마다 최소한 10개씩 적어보래요.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00개가 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자, 우리가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적어본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그래서 나 잘 살았네.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았더라도 엄청난 성과가 있지 않았더라도 나 되게 멋지게 재밌게 잘 살았네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못한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 해낸 것, 이룬 것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고민을 하느라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해요.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고민하는 데 사용하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사실 행동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고민은 사라진다. 고민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자, 고민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돈을 못 벌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유튜브를 할까 말까 1년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 나서 1년 동안 400개에 가까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워버린 라이브 영상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왜 나는 고민을 했을까? 정말 시간을 잘 흘려보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순간 고민은 사라집니다.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네, 선택하세요. 여러분 선택을 존중합니다. 만약에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면 남이 뭐 하는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저거 잘못됐어, 저거 나빠,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범죄자 너무 잘못했네? 기업가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저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런 분노가 많다면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일들이 잇따라 눈앞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진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어,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남에게 관여하고 있구나, 이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며 나한테 훨씬 좋을 텐데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탓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을 경우 그 자녀에게도 애정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원하는 아이는 자신을 바라는 애정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데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울해할 수 있대요.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힘들 때, 이것 봐,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그랬기 때문에, 아빠 사업이 망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 복수심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임을, 물론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음을 알고 치유를 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재양육의 어떤 경험을 하면 좋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해봤자 부모는 바뀌지가 않아요. 부모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에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면 좋겠죠. 텔레비전을 켜면 가슴 아픈 뉴스나 불쾌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우주에게 좋은 주문을 거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대요. 이 저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어떤 이슈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예 보지 않고요. 신문은 이제 온라인 기사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보긴 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겠죠.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자꾸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내 인생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세상은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꾸 본다면 세상은 무서워라고 하겠죠.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전쟁 반대 운동에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평화 운동에는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반대하는 운동보다는 평화, 찬성하는 운동을 함께 하시면 더 행복할 겁니다. 과거에 사랑을 받지 못했든지 뜻대로 살지 못했든지 간에 오직 미래로부터 오는 힌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현재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채고 내가 그래서 두렵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우울하구나. 내 심장이 이럴 때마다 콩닥거리구나.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들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대요. 우리는 오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 갈 길을 갈 거야. 과거에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갈 길을 간다. 내가 학벌이 나쁘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직업이 좋지 않았지만 난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돈은 풍요로움이 형태화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실리면 순환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마음 한구석에 돈을 많이 받아 미안하다. 돈을 버는 건 힘들다. 돈을 투자하는 게 두렵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돈이 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동사를 한번 바꿔볼까요? 돈을 많이 받아 감사하다. 돈을 버는 건 즐겁다. 돈을 버는 건 쉽다. 돈을 투자하는 건 재밌다. 이렇게 하면 좋은 에너지가 돈을 통해서 흐를 겁니다. 당신 인생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행동은 선불의 법칙이라고 해요. 선불, 먼저 돈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뭔가 투자를 했네요.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돈을 지불했다. 돈을 내고 뭔가를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멋진 선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움은 반드시 돈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래요.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다. 구입하고 싶었던 테이블을 선물 받았다.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미나 참석해서 이벤트에 당첨돼서 선물을 받거나 거기 옆자리에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풍요로움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풍요로움이 돌아오는구나. 이분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빚을 갚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빚을 계속 갚느라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응? 한 달에 500만 원을 갚는다면 결국 모두 갚고 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남는다는 뜻이잖아. 나는 500만 원씩 저축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나는 왜 저축을 못하고 빚만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완전 바꾸면서 나는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 라는 주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이 있다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내고 있는 비중에서 분명히 원금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그만큼을 저축하고 있어라고 한번 가계부에 써보세요. 그러면 저축액이 늘어나면서 와, 나 잘하고 있구나,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분은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으니까 1년이면 6천만 원이죠. 그럼 이런 언어도 쓸 수 있어요. 매년 6천만 원씩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 마이너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자산 늘어나는 거 맞나요? 나는 10억이 있어. 이 말보다 나의 자산은 매년 6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 라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한 확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없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존재하는 생활로 스스로 안도감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전체를 다 소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래 우리 수입이 이 정도니까 다 쓰고 살아야지 어떻게 여기에 저축을 하겠어? 라는 어떤 그런 무리가 있다면 정말 잘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쇼핑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사람이든 에너지든 같은 수준에 놓여 있는 대상과 어울리고 만납니다. 제가 절약을 할 때는요, 절약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책을 냈을 때 작가들과 어울리고 또 강의를 할 때 강사들과 어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 또 유튜버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 눈치를 채시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돈이 들어오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과 어울리면 돈이 들어오는 이유, 돈이 들어오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부자 옆에 딱 붙어서 밥을 사고 커피를 사면서라도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좋겠죠. 자, 근데 우리는 무의식 안에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경우는 나는 부모님보다 행복하게 살아도 돼. 나는 부모님보다 행복하면 안 돼 라는 의식이 있대요.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하셨어.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라고 해요. 나는 부모님보다 행복하게 살아도 돼. 부모님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풍요롭게 살아도 돼 라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돈을 주고 여행 보내드리고 옷 사드리느라고 저축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죠. 자,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 혹시 독신인 분이 있다면 이 책 꼭 보세요. 이 뒷부분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막 해요. 우리는 꽤 괜찮은데 왜 애인이 생기지 않을까? 세상에 좋은 남자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술잔이나 기울이는 사람과는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나래요. 그럼 내 남편 정말 멋있어. 너무 행복해. 우리 아내와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샘솟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랑과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배우자와 교환하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독신들 모임에서 당장 빠져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 모임에 입회하라 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봐야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정말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싱글 모임에서 결혼하고 싶다면 싱글들을 만나지 않기를,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성공, 진정한 부는 이런 것이라고 해요. 자신과 자신의 주변 대부분 반경 1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주문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라고 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네가 나다. 눈에 보이는 그 자신이 모두 웃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에너지가 주변을 감싸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멋지네요.
내 주변 사람과 함께 웃고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요. 성공 아니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비난받으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느라고 시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하면 망해, 빚을 내면 안 돼 해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집안이 실패에 매우 민감한 집안이었다고 해도 당신부터는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경험일 뿐이지 당신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요. 실패를 한다.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문장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내가 실패해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실패해도 비웃지 않는다. 나는 내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실패해도 꾸짖지 않는다. 이것이 내 방식이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비난을 가장 많이 합니다.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실패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만 해도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실패가 두려워서 고민만 하나요? 행동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더 운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은 10권 서평 이벤트 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